딸의 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른이 넘은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아주 깊게 울렸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셔야겠어요. 그 말은 화를 담고 있지도 미안함을 품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현관에 놓인 자신의 낡은 가방을 들었다. 몇 벌의 옷과 약 봉지, 그리고 오래된 통장 하나. 그 통장은 딸도 모르는, 아니 어쩌면 딸이 애써 잊어버린 할머니의 지난 인생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이 되었을까? 젊은 시절 그녀는 누구보다 억척스러웠다. 남편과 함께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고 비 오는 날이면 천막을 붙잡고 바람을 버텨내던 사람이었다. 딸을 키우며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아이 앞에서는 하지 않았다. 그 딸이 지금은 자신에게 불편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광역시 외곽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땅을 샀던 건 그보다 훨씬 오래전의 일이었다. 그땐 그저 땅은 거짓말 안 한다는 남편의 말 한마디가 이유였다. 그 땅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할머니는 한번 뒤돌아보았다. 하지만 그 집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여관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래,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땅은 도망가지 않지. 그 말이 훗날 현실이 될 줄도 모른 채 말이다. 그 땅을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버스도 안 다니고 논밖에 없잖아요. 그 돈이면 차라리 딸한테 보태주지. 그 말들은 그때도 지금도 할머니의 귀에 또렷이 남아있다. 그 시절 할머니는 아직 젊었다. 허리는 곧았고 손은 늘 바빴다. 남편은 새벽마다 시장에 나갔고 할머니는 해 뜨기 전부터 밥솥을 올리고 반찬을 싸고 아이를 깨워 학교에 보냈다. 돈은 늘 빠듯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땅 이야기를 자주 했다. 여보, 사람은 변해도 땅은 안 변해. 할머니는 그 말이 그저 고집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남편은 낡은 지도 하나를 펼쳐 보였다. 광역시 외곽 이름도 생소한 동네. 여기 어때? 할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지도를 내려다봤다. 여긴 왜? 아무것도 없잖아. 남편은 웃지도 설명도 길게 하지 않았다. 지금은 없어도 사람은 결국 여기로 몰려. 그 말을 믿은 건 사실 남편이 아니라 함께 고생해온 세월이었다. 그 사람은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다. 결국 할머니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금 봉투를 꺼냈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땐 딸이 아직 어렸고 돈 이야기는 아이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게 부모의 일이라 믿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부동산 중개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아주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는 남편에게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건 우리 노후야. 그 말이 얼마나 먼 미래를 내다본 말이었는지 그땐 아무도 몰랐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딸은 자랐고 집은 더 바빠졌고
그 땅은 점점 기억에서 사라졌다. 등기부는 서랍 맨 아래로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밤 할머니는 남편의 빈자리를 보며 처음으로 울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을까? 하지만 그 땅은 아직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딸이 결혼하던 날 할머니는 참 오래 웃었다. 거울 앞에서 딸의 머리핀을 다시 꽂아주며 괜히 손을 한 번 더 만졌다. 이제 내가 가정을 꾸리는구나. 딸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은 다 따로 살아. 자주 보러 올게.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어딘가 허전하게 남았다. 사위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 말수는 적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지만 예의는 있었다. 다만 할머니는 사위의 눈빛에서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 손님으로 보는 기색을 느꼈다. 그건 아주 미세한 차이였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나이 든 사람은 그런 걸 먼저 알아본다. 처음엔 딸이 먼저 연락했다. 엄마, 김치 좀 담가주면 안 돼?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갔다. 배추를 씻으며 손이 시릴 때면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다. 그래도 내가 아직 쓸모 있구나. 김치를 가져다 주면 딸은 고맙다 말했고 사위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게 전부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줄었다. 바쁘다는 말이 늘었고 다음에 보자는 말은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되었다. 할머니는 괜히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귀찮게 하는 것 같을까봐. 그 대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하루를 채웠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갑자기 말했다. 엄마, 집이 조금 복잡해서 잠깐만 우리 집에서 지내실래? 그 말에 할머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딸이 나를 찾았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낡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약과 옷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딸의 집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자리가 없다는 느낌. 소파는 항상 사위가 차지했고 할머니는 식탁 끝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을 때도 할머니는 숟가락 소리가 클까봐 조심했다. TV 볼륨도 낮췄고 화장실도 눈치를 보며 썼다. 그런 생활이 며칠, 몇 주가 되었다. 그리고 사소한 말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엄마, 요즘 좀 불편해. 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결정적이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눈치가 없었지. 그날 이후 딸의 집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버텨내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불편함은 항상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태도로 시작된다. 식탁 위에 할머니 수저만 늦게 놓이거나 국이 식어 있는 것. 엄마는 괜찮지? 그 말 속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할머니는 괜찮지 않아도 늘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괜찮다. 딸의 집에서는 괜찮지 않다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사위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아니, 정확히는 할머니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 눈이 마주치면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옮겼고 거실에서 할머니가 나오면 방으로 들어갔다. 그건 소리 없는 신호였다.
여긴 당신 자리가 아니다. 할머니는 그 신호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받았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오늘 국이라도 끓여줄까? 사위는 딸을 보며 말했다. 그냥 시켜 먹자. 그 말은 할머니에게 들으라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 손이 놀면 마음이 무너질까봐 괜히 창문을 닫고 옷을 개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사위가 말했다. 어머님, 요즘 집이 많이 불편하죠? 할머니는 순간 숨이 막혔다. 불편한 건 자기였는데 그 말은 마치 할머니가 집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처럼 들렸다. 딸은 그 말을 말리지 않았다. 잠시의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대신 말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작게 속삭였다. 여보, 이게 가족이 맞을까? 아침이 되자 딸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그 말은 끝까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짐을 싸는 동안 딸은 도와주지 않았고 사위는 출근했다. 현관 앞에 서서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 혹시라도 딸이 한마디 할까봐. 엄마, 미안해. 조금만 더 같이 살자.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그날이 바로 일부에서 말한 그날이었다. 딸의 집 문을 나서며 할머니는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은 훗날 아주 큰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간 방은 생각보다 작았다. 침대 하나, 작은 TV, 그리고 창문 없는 벽. 불을 켜자 형광등이 잠깐 깜빡였다. 할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집을 잃은 사람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서 먼저 서 있게 된다. 침대에 앉자 삐걱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샀다. 젓가락을 들고도 한동안 먹지 못했다. 딸은 지금쯤 밥을 먹고 있겠지.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다. 김밥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다. TV를 켜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통장을 꺼냈다. 잔고는 많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일 당장 길에 나앉을 만큼도 아니었다. 그래도 아직은 버틸 수 있겠지. 그날 밤 할머니는 등을 벽에 기대고 잠이 들었다. 혼자 자는 밤은 생각보다 길었다. 새벽에 몇 번이나 깼고 눈을 뜰 때마다 방이 더 작아진 것 같았다. 아침이 되자 여관 주인이 물었다. 며칠 묵으실 건데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틀이요. 사실 며칠이 될지는 본인도 몰랐다. 여관을 나서며 할머니는 처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때 문득 한 장면이 스쳤다. 서랍 맨 아래 잊고 있던 등기부, 광역시 외곽. 그 땅은 오래전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건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오래된 친구 같았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동사무소를 찾았다. 주소를 확인하고 서류를 떼며 담당 직원이 말했다. 어르신, 여기 요즘 개발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 말에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류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유난히 밝았다.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길, 할머니는 벤치에 잠시 앉았다.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으로 몇 번이고 쓸어내렸다. 그 종이는 얇았지만 무게는 묵직했다. 개발 얘기 많다는 직원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할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동안 기대했다가 실망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사람도 약속도 가족도 다 그렇게 변했다. 그날 밤 여관방에서 할머니는 휴대폰을 켰다. 배우는데 오래 걸렸지만 요즘은 간단한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었다. 광역시, 외곽, 개발, 기사들이 하나둘 나왔다. 도로 확장, 산업단지, 역 신설 검토. 글자를 읽을수록 가슴이 조금씩 조여왔다. 설마 이 근처는 아니겠지. 다음 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부동산에 들어갔다. 문을 열자 젊은 중개인이 놀란 얼굴로 일어섰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주소를 말했다. 그 순간 중개인의 표정이 달라졌다. 이 주소요? 그는 컴퓨터를 켜고 몇 번을 확인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 이 땅, 요즘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곳인데요. 그 말은 할머니에게 너무 갑작스러웠다. 얼마나 오른 건가요? 중개인은 한숨을 쉬듯 웃었다. 몇 년 전보다 거의 100배 가까이요. 그 말이 머리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100배. 할머니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 계산을 하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 바로 파셔도 됩니다. 아니, 지금 안 팔면 오히려 아까울 정도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을 나오며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 하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너무 맑았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네. 그 순간 처음으로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정확히는 딸이 아니라 딸의 말이었다. 엄마, 불편해.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불편했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음을 할머니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잘 지내?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조심스럽고 괜히 부드러웠다. 엄마, 요즘 어디서 지내? 그 질문은 안부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위치를 묻는 말이었다.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여기저기.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다. 돈은 괜찮아? 그 순간 할머니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불편하다고 말하던 딸이 이제는 돈을 걱정하고 있었다. 응, 괜찮다. 그 한마디에 딸의 숨이 조금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다.
엄마, 우리 집에 다시 들어오실래? 그 말은 너무 빨리 나왔다. 마치 준비된 문장처럼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딸은 급히 말을 이었다. 아니, 불편하면 말고 그냥 엄마 생각나서. 그 말은 진심일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은 필요할 때 기억난다는 걸.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말했다. 여보,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이렇게 빨리 변하네. 다음 날 딸은 다시 전화했다. 이번엔 사위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사위도 엄마 오시는 거 괜찮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던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왜 괜찮아졌을까? 딸은 잠시 말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할머니는 그 대답을 더 듣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할머니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다. 나를 다시 부르는 건 사랑이 아니라 가능성이구나. 그리고 그 가능성의 중심에는 그 땅이 있었다. 사람은 돈을 들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할머니가 먼저 말한 적은 없었다. 그저 부동산에 한 번 더 들렀을 뿐이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어머님, 혹시 땅 주인이시죠? 지금 조건 아주 좋습니다. 지금 파시면 이 정도는 보장됩니다. 목소리는 모두 친절했고 말투는 하나같이 다급했다. 그 다급함이 할머니를 조금 웃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아무도 그 땅을 묻지 않았다. 거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만 듣던 땅이었다. 이제는 서로 먼저 연락을 달라고 했다. 할머니는 모든 전화를 같은 말로 끊었다. 아직은 안 팝니다. 그 말이 입에 붙자 마음도 함께 단단해졌다. 그 사이 딸의 연락은 더 잦아졌다. 반찬 사진을 보내고 괜히 안부를 물었다. 엄마,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 예전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사위도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님, 불편하신 건 없으신지요? 그 문장은 정중했지만 낯설었다. 할머니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동네를 걷기 시작했다. 작은 공원, 시장, 버스 정류장,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자신이 아직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날 우연히 만난 노인이 말했다. 어르신,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 한마디가 딸의 열 마디보다 따뜻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다. 딸 집이 아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집, 조용한 방, 햇볕 드는 창가. 내가 내 돈으로 내 자리를 만드는 거야. 그 생각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초인종 소리는 예고 없이 울렸다. 할머니는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았다. 문 앞에는 딸이 서 있었다. 예전보다 화장이 옅었고 눈가에 피곤함이 보였다. 엄마, 그 한마디에
예전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딸은 집안을 둘러봤다. 작은 방, 소박한 가구. 여기서 지내? 그 말엔 안쓰러움과 확인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딸은 앉지도 못하고 서서 말했다. 엄마,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변명에 가까웠다. 할머니는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많은 걸 버리지. 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딸은 본론을 꺼냈다. 엄마, 그 땅 있잖아. 그 말이 나오자 공기가 단번에 변했다. 할머니는 컵을 내려놓았다. 왜? 딸은 미리 준비한 듯 말했다.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 그래서? 그럼 우리 가족도 좀 편해질 수 있잖아. 그 말 속에는 나도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어릴 적 자신의 품에서 잠들던 그 얼굴과 지금의 얼굴은 많이 달랐다. 편해지면 마음도 돌아오니? 딸은 당황한 듯 웃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불편하다고. 날 내보낼 땐 우리가 가족이 아니었지. 그 말에 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날 딸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힌 뒤 할머니는 한참을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마음이 정리된 느낌이었다. 딸이 다녀간 다음 날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다. 번호를 보는 순간 할머니는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었다. 어머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계산이 섞여 있었다. 만난 곳은 카페였다. 사위는 의자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말로 대화는 시작됐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위는 준비해온 말을 줄줄이 꺼냈다. 아이 교육비, 집 대출, 앞으로의 계획.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늘 같은 결론이 있었다. 어머님 땅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 할머니는 컵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내가 다시 불편해지면? 사위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이 정답이었다. 그땐 더 잘 모실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은 불편해질 때 본심이 나오지. 사위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되지 않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처음으로 확실히 결심했다. 이 돈은 관계의 대가가 아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매도는 아직 안 합니다. 중개인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지금이 제일 좋을 때인데요. 할머니는 차분히 답했다. 나는 급하지 않아요. 그 말은 세상에 대한 선언 같았다. 할머니는 그날 아침 아주 일찍 눈을 떴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방 안은 조용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다. 차를 끓이며 할머니는 오래전 남편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이건 우리 노후야. 그때는 막연한 말이었지만 이제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 그날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유언장과 재산 관리에 대한 상담.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녀분께 모두 상속하실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기로 했다. 요양원도 시설도 아닌 작지만 독립된 공간, 그리고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다. 급할 이유가 없었다. 며칠 뒤 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엄마,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아. 할머니는 차분히 말했다. 멀어진 게 아니라 드러난 거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할머니는 확신했다. 지금의 선택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